네, 써니요. 최근에 인공지능이 을 이용해서 대학생들이 리포트를 활용해서 작성을 한다거나 또는 뭐 컨닝?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의 사고력을 저하시키고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영상을 한번 올렸고 그때 너무 짧게 올려가지고 좀 설명을 많이 제대로 못했어요. 자꾸 제가 쇼츠화 하려고 쇼츠로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3분 내에 이 말을 하려다 보니까 좀 제대로 표현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좀 더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가면 글씨는 다 보이죠? 오케이. 자, 일단 인간의 두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의가 그 논의를 정리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인간의 지성, 생각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기원이 어디인가가 해결이 돼야 이게 그 논의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의 지성과 생각은 물론 신의 정신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 신의 정신이 나눠진 것이고 그 부분의 일부가 드러나는 거죠. 일부가 드러나는 건데 이런 게 있어요. 별빛이 인간의 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부터 해오곤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고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뭐 사주팔자 영향을 받는다 이런 별자리마다 성격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별빛에 우리가 길들여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름달이 떴는지 지금 뭐 이 지구가 보병궁 자리로 갔는지 쌍호궁 자리로 갔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인류 전체의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별빛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별빛이 인간의 생각을 자극하는 자극원이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과연 인간의 생각은 멈출 수가 있을까요? 별빛이 멈추나요? 이 지구를 통과하는 별빛이 멈추냐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무수한 별빛이 우리 뇌세포를 자극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무수한 별빛이 뇌세포를 자극하는 하나하나마다 그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별빛이 두뇌를 자극하는 게. 우리가 보통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5만 가지가 왜 나오냐면은 시냅스가 아주 짧은 순간에 그 5만 가지의 커넥션이 있다고 하던가 실제로 그게 5만 개라는 어떤 그 카운팅? 그거를 뭐 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4만 가지에서 5만 가지가 동시에 생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평행우주다 그러면은 4만 가지, 5만 가지 갈래가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했을 때 그것은 4만 분의 1, 5만 분의 1을 우리가 그 다음 단어를 선택하는 거죠. 마치 챗GPT처럼. 챗GPT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단어 중에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뒤에다가 갖다 배치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도 마찬가지로 무수한 별빛이 우리 두뇌에 엄청난 이야기와 발상을 갖다 뿌려요. 그것이 각각의 사건들이고 우리 인간의 사고라는 것은 별빛이 두뇌를 통과하는 건 사건이에요.
그것이 신이고 삶이에요. 신의 조각이고 삶이라는 사건이에요. 그 삶이라는 사건을 생각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건들끼리의 어떤 연결이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인간들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학교 숙제를 하고 리포트를 쓴다고 해서 이 사건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본능인 거예요. 두뇌의 자유의지 실험을 봤을 때 도대체 인간의 생각은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외부에서 먼저 그 어떤 선택을 하도록 자극을 던져주는 것인가에 대한 실험이 있단 말이죠. 근데 마치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외부의 몸의 어떤 반응이 먼저 있더라, 이런 게. 그게 0.3초인가 그런데 0.3초에서 0.5초 정도. 심지어는요, 뭐 어떤 연구에 의하면 6초 전에 이미 결정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렇게 더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아의 운의 분리 실험 같은 걸 보면은 이 인간의 우뇌가 특히 이 사건들을 스토리로 엮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벤트를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스토리로 만들고자 하는 그 인간의 스토리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좌우의 분리 실험 중에 그런 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인간의 사고라는 것은 연결 방식인데, 연결방식이고 연결해서 자꾸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스토리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것을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챗GPT 같은 것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논리적인 생각의 결과물을 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대신 해준다고 해서 인간의 이 별빛이 멈출 것이며 인간의 삶과 그 사건과 생각이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줄어들 수가 없다. 단 인공지능이 어떤 대신해주는 영역에서의 연결 고리화는 약해지겠지만 그것을 사고력이 저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연결을 하고자 하는 영역이나 방식이 또는 해석의 방식이나 해석의 패러다임이나 틀이나 스키마나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변할 뿐이죠. 자, 문제는 챗GPT 또는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뭐냐? 자, 사건은 끊이지 않아요.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별빛이 멈추지 않는 한 인간의 두뇌는 계속 자극을 받고 인간의 영혼은 뭔가를 자꾸 머릿속에서 그것이 망상이 됐든 상상이 됐든 이거는 절대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는 인간의 본능이라기보다는 우주의 본능이에요. 별의 본능이고 본질이자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그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그 이벤트, 어떤 스토리, 어떤 떠오르는 단어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안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자 해요. 또 그런 본능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뭔가 너 생산성 있는 생각 좀 해봐. 여기에 너 생산성 있는 생각을 좀 하란 말이야. 이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감을 인정받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AI 사피엔스, 로보 파벨의 시대가 왔으니까. 이미 시작했죠. 26년도에는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우리 두뇌를 때리는 별빛, 자극들이 어마어마하고 인간은 뭔가를 그것을 엮어서 일단 자아의 존재감, 자기가 존재한다라는 느낌을 갖고자 하는 본능을 타고났어요.
타고났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질문이 과연 필요한가, 질문이. 뭐 그런 이야기도 좀 했었는데, 질문이라는 건요, 우리가 자 선을 보러 갔는데 상대방이 맞선을 보러 갔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뭐 질문하고 싶으세요? 그 사람 집안이 궁금합니까? 그 사람 너무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질 않아. 그러면은 질문의 욕구 자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질문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겨요? 이거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참 자주 했었던 건데, 버트런드 러셀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기 위에 써놨죠. 로맨스가 없으면 스타일을 만들 수가 없고, 스타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뷰티에 이를 수 없다라는. 모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출발은 뭔가에 대한 로맨스예요. 그것을 애착이라고 불러도 되고, 집착이라고 불러도 되고, 애정이라고 해도 되고, 사랑이라고 해도 되고, 관심이라고 해도 돼요. 로맨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로맨스가 없으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스타일이나 패턴인지라든가 뷰티, 어떤 신미성을, 두뇌에서 패턴인지가 너무 중요한데, 패턴인지가 이제 우리가 맥락을 파악한다는 건데, 이걸 할 의도 자체가 없어요. 이 로맨스가 없으면. 로맨스, 관심, 애착, 동기부여. 이 로맨스가 동기부여예요. 그 이후에야 우리가 맥락이라든가 사고력이라든가 이게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무수한 노력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결국 인생의 완성 단계인 뷰티, 아름다움의 단계에 이른단 말이죠. 비로소 이 단계에 갔을 때 우리가 너는 어른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오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자아 실현이나 어떤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단계로 가게 되는데, 그 첫 단추는 로맨스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육이 AI가 오기 전부터 사실은 교육이 아이들의 로맨스를 죽이지 않는 그것을, 왜냐면 그것이 모든 것의 원동력이고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제가 외쳐왔던 거예요. 지난 10몇 년간. 아직까지도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 로맨스에서 이 질문, 우리가 탐구 생활할 때 그 탐구, 이게 질문이라고 같은 건데, 탐구 생활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아이가 관심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로맨스라는 것은 3세, 7세 사이에 과잉보호를 받거나 주입식 교육을 받거나 해버리면은 이 탐구심, 호기심, 동기부여, 질문의 동력이 생기질 않아요. 제가 3세, 7세 사이에서 굉장히 위험한 게 뭐라고 했냐면 과잉보호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제가 제 뇌과학 교육이 연결된 강의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동기부여는 무엇으로부터 생기는가에 대한 그 영상이 있는데, 굉장히 그 조회수가 많던데, 그게 뭐죠? 10살까지의, 10살 이전에 음식에 대한 로맨스예요. 즉, 배고파 보지 않은 애들은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살 이전에. 그래서 어떻게 영리하게, 어떻게 현명하게 이 아이가 배고픔을 느끼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할머니 교육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배고프기도 전에 먹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빠 교육이 좋은 게 뭐냐면은 배고파도 잘 안 먹인다는 거고, 할아버지 교육이 그래서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할아버지는 그래서 좀 먹일 줄 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배고프기도 전에 먹이지는 않는다, 할머니처럼. 자, 엄마 교육이 문제가 뭐냐? 과잉보호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의 자기주도성을 길러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끌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 교육의 또 단점이고, 그런 게 있어요. 할머니가 키우네, 엄마가 키우네, 아빠가 돌보네,
마치 주 양육자가 한 명이라고 쳤을 때 그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성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육학 책들을 보면은 그래도 할아버지 교육이 가장 낫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 아이들의 자기주도성도 빼앗지 않고 적당한 배고픔도 유지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3세, 7세 사이에. 그래서 사실 그 태교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기저귀 갈 때부터 시작하는 건데, 지나친 과잉보호는 질문력이 없는 애를 만드는 게 아니라 탐심이 없는 애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인공지능 시대 때? 그냥 우울증과 자살로 가는 거예요. 우울증과 자살로. 결론이 자아감을, 자아 존재감을 느낄 만한 방법이 사라져버려요. 방법이.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 방법이 유일하게 있는 게 뭐냐면은 게임 중독이라든가 중독에 빠지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계속 게임하면서 살면 되긴 되죠. 근데 정말 부모가 보기에는 너무 페인처럼 바뀌어버려요. 그게 이 3세, 7세 교육이 시작하는 거고, 그게 이제 이 로맨스의 문제인데. 자, 그래서 우리 교육이 그래서 동아리 교육으로 이 질문과 탐구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학과목이 나눠져 있는 주입식 교육이 우리가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AI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아리 교육 속에서 이 로맨스를 잃지 않고 자기결정성과 자기주도성을 빼앗기지 않은 애들이 계속해서 질문의 그 욕구, 그것을 끊이지 않게끔 해야만이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별빛이 만들어낸 그 사건과 단어와 어떤 이미지와 또는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것들을 엮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무엇이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가라는 것. 무수하게 쏟아지는 머릿속의 상상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란 말이죠. 스토리 본능. 그것을 유지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은 중독에 빠져서 살거나 아니면 정신분열이 되거나 이렇게 갈 것 같단 말이죠. 그렇게. 결론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우울한 삶을 살거나 병들어 버리죠. 그게 암의 원인이 되고. 자, AI 시대에는 우리가 로맨스를 해치지 않는 우리 자녀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게끔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적인 부분을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 아무래도 요거가 좀 많이 참 이게, 그러니까 학보를 포기해라 뭐 이런 건데 선행학습 이거 좀 위험하고, 자기가 정말 좋아한다면 할 수 없지만은 지적인 부분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고, 감각, 느낌, 영적, 통찰, 직관, 본능적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로맨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AI 시대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자기주도성 본능을 우리가 이 지적이라는 거 함정에 빠져서 자기주도적 본능 아이들을 억압시켜버리면 얘는 결정적으로 잃어버리는 게 뭐죠? 뭐가 사라지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인공지능 시대 질문이 중요하다며요. 왜? AGI가 다 모든 걸 대답해주고 모든 걸 해줄 준비가 돼 있다며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질문에 대한 욕구가 0이란 말이에요. 질문에 대한 욕구가 0인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교육은 그래서 이 로맨스, 처음에 동기부여, 이것을 지켜주는, 그래서 동아리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하는 건데, 참 그게 명언인 것 같아요. 19세기 교육을 받은 부모가 21세기를 살아갈 애들을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게 장님이 장님을 이끄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AI가 챗GPT 이후에 AI를 활용하는 것이 인간의 사고력을 저하시키는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 끝까지 무언가를 질문하는 인간이 되는가? 그 질문의 욕구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때가 이미 너무 늦었나요? 제가 15년 전에 제가 2012년부터 이런 강의를 했으니까 14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이런 유의 강의를 쭉 해왔던 거예요. 아무튼 어쨌건 오늘 좀 20분 넘게 됐는데 이게 3분짜리 쇼츠 가지고는 뭔가 제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이 이게 정리가 좀 안 돼서 그래서 지금 AS 강의를 한번 20분짜리 해보는 거예요. 다음에 또 제가 오늘 강의 때 내가 그거 빼먹었네 하면 또 또 한 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